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메인 매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메인 매출은 이 화면에서 지금 띄워드린 것처럼 매입하고 매출하고 따로 띄워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내고 음, 그리고 그 견적에 대해서 내가 이 건을 수주했다, 이 네, 견적건을 수주했다, 네, 그리고 그 수주한 건이 실제로 매출이 발생이 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네, 매입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제 거래처에 발주를 하고 네, 이제 그거를 실제로 구매를 하는 행위, 이렇게 네, 프로세스가 나뉘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메뉴를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담당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제일 우측에 보시면 거래 내역 휴지통 이렇게 있는데, 이 거래 내역 휴지통의 경우는 이 매출 매입을 시스템에 입력을 했는데 이걸 네. 아무나 삭제를 하면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아주 그래서 위험한 행동이죠. 네, 요 문서들을 삭제는 권한이 있는 분만 삭제를 할 수가 있고, 네, 삭제를 하면 거래 내역 휴지통에 간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요 매입 매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래처하고 상품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캐시맵에서 메인 매출은 좌측에서 메인 매출 메뉴에 들어오면 이렇게 메뉴가 펼쳐지고요. 제일 먼저 견적서 작성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견적서 작성인데요. 요 지금 메인 매출 메뉴에 있는 대부분의 메뉴들이 네, 일반적으로 문방구에서 사서 보는 거래명세서 양식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래서 뭐 따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그럴 네, 필요가 없고요. 네, 네, 입력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항상 그렇듯이 이제 초성만 입력을 하게 되면 등록된 거래처가 나타납니다. 네, 등록된 거래처에서 거래처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채워가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담당자님 귀하, 견적명은 2022년 12월 뭐 업데이트. 업데이트 건, 네, 결제 조건 12월 말 내 결제 시, 이렇게 입력을 쭉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입력하시면서 관련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프로젝트 입력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죠. 프로젝트 좋아하시잖아요. 참 좋아하죠. 저번 시간에 요거를 좀 잘 사용하시면 네, 관리하기가 편하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종류의 특기사항, 비고의 특기사항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담당자 특기사항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거래처 정보에 대한 내용을 상단에서 입력을 하고 나면요, 이 하단에서 품목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품목 입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초성을 입력하면 등록된 상품의 상품명들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수량을 조정하면 단가를 를 통해서 곱해서 네. 공급가액 세액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네. 이렇게 여러 건 입력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입력한 건을 바로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발행하고 인쇄를 동시에 할 수 있고, 네. 발행 메일을 보낼 수 있고, 발행하고 팩스를 보낼 수 있고요. 네. 요거 이렇게 입력한 건을 임시 작성을 해서 나중에 다시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임시 작성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작성을 하게 되면 요 우측 상단 임시 작성 목록에 지금 작성한 견적서가 나타나고요. 네.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으로 나타나면서 상세한 내역이 나타나고 이거를 네. 삭제하거나 넣기 할 수 있는데요. 네. 넣기를 누르면 방금 전에 입력한 것처럼 이렇게 견적서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발행 버튼을 누르면 견적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발행된 견적서는 우측 하단에
요 최근 발행 목록에서 네. 기존에 이제 발행했던 견적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슷한 양식으로 작성되는 수주서, 매출거래 명세서,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견적서를 네. 가지고 와서 이걸 기본으로 하고 또 네. 새로운 견적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많이 편리하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견적건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업무 없이 버튼 몇 개 클릭하면 바로 견적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된 견적서는요, 견적서 대장 메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견적서 대장 메뉴에서 이 좌측은 발행된 견적서의 목록이 나타나고요. 네. 이 목록에서 하나를 클릭하면 이 우측 내역에 해당 발행된 견적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면 이 견적서를 삭제하거나 인쇄하거나 메일 전송하거나 팩스 보낼 수 있고요. 네. 이 견적서를 수주했다면 수주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명세서로 바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이 견적서 대장에는 삭제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네네. 아까 이제 저희가 삭제는 함부로 하는 게 좀 위험하다. 그렇죠. 이제 이 삭제 기능은 관리자를 지정해 주시면 그 관리자만 삭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수주 등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주 등록은 요 발행된 견적서를 수주서 작성 버튼을 통해서 수주서로 작성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수주 등록 메뉴로 이동을 하면서 네. 견적서에 작성했던 내용이 그대로 불러와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불러와진 거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수주서의 경우는 뭐 이제 거래처에 뭐 팩스로 보내거나 이메일 보낼 필요 없이 이제 네.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송하고 이런 메뉴는 없고요. 여기서 수주서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견적서를 불러와서 수주서를 등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수주 등록 메뉴에 들어와서 견적서랑 똑같이 거래처를 입력하고 네. 품목을 입력을 해주면 똑같은 방식으로 수주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주가 등록이 되고 나면 이제 수주 대장 메뉴에서 발행된 이 좌측에서는 발행된 수주 목록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네. 목록에서 한 건을 선택하면 내역에서 그 수주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수주서는 인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이 네. 수주서를 명세서로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명세서로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명세서는 따로 클릭을 해서 메뉴를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실무적으로 어떤 업에 좋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좀 기간에 걸쳐 가지고 진행하시는 업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건설. 네네네. 네, 그렇죠. 아니면은 뭐 물건을 파는데 이게 좀 장기간 설치를 진행해야 된다거나 이런 업들이 사용하시면 좀 괜찮은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래명세서 메뉴인데요. 매출거래명세서 캐시맵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정말 핵심적인 기능이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거래명세서 같은 경우는 견적서랑 수주서랑 다르게 네. 이 매출거래명세서를 작성을 하면 네. 거래처 잔액이 반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상품 재고에도 반영이 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발생한 거래를 입력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능은 꼭 해주셔야 되고 네. 또 추가로 저희 캐시맵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때 네. 이 발행된 거래명세서를 기반으로 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네. 입력이 굉장히 중요한 메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이 좀 없으신데요? 아, 오늘은 좀 네. 얌전하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매출 거래 명세서 들어오시면 네. 요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영세인지 입력할 수가 있고요. 네. 그거는 아마 그 고객님들께서 본인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서 네. 잘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상호에 초성을 입력하면 거래처가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거래처 정보가 자동으로 이제 입력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이 되고 프로젝트도 여기서 이제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프로젝트 입력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상품에 판매한 상품을 초성으로 입력해서 쭉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입력을 하고 네. 그리고 수량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수량을 조정하게 되면 이제 공급과액 세액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었거든요. 네. 이렇게 계산된 상태에서 하단에서 요 금액에 대한 합계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24만 7,500원이 이제 매출이 발생했다고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거래처 사장님한테 이제 전화가 오죠. 깎아달라. 500원까지 받을 거냐? 째째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총액에 대해서 할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 합계액이 24만 7,500원에서 24만 7천원으로 500원 할인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발행을 누르면 이 거래처에 24만 7,500원 미수금이 생기게 되는데 네. 현장에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현금을 주셨다 아니면은 뭐 어음을 네. 하셨다든지 카드 결제를 하셨다든지 그러면 이 결제 내역에서 이 결제건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금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현금은 지금 받았다는 뜻이고 자동으로 회계관리에 있는 현금 출납장 메뉴에 네. 입금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렇죠. 네, 입금으로 저장이 되고 어음도 발행을 하게 되면 받을 어음 메뉴에 네.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발행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전 미수금이 어떻게 됐고 네. 현재권 포함 미수금이 어떻게 됐고 네. 요거를 어떤 계좌로 받을 거다 네. 계좌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네. 이제 인쇄하거나 메일 보내거나 팩스 보낼 때 요 미수금과 계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찍혀서 나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찍혀서 나가려면 요 미수금 포함 인쇄 전송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포함시켜서 나가고 너무 보채는 것 같다. 그러면 고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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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받아야죠. 우리도 돈 받아야 되는데.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안 하시면 포함하지 않고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눌러서 전송하십시오. 우리의 돈은 소중하답니다. 잘 배우셨네요. 그렇죠. 돈 못 받으면 마음 아파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임시 저장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발행, 인쇄, 메일, 팩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쇄나 메일, 팩스는 아마 설명 따로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요. 네. 이 발행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면 최근 발행 목록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거를 넣어서 어떤 다른 거래 명세서를 또 작성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비슷한 거래일 경우에 만약에 죄송합니다. 임시 저장을 누르셨다면 네. 임시 작성 목록에 나타나게 되고요. 네. 여기서 클릭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출 거래 명세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매출 거래 명세서 발생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환불이 됐다. 환불을 시켜야겠다.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 많죠. 그럴 때 있는 게 이제 매출 반입 명세서입니다. 네. 이 매출 반입 명세서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거래처에 판매했는데 네. 그 판매한 물건이 다시 저에게 돌아오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안 일어나야 될 텐데요. 직원들의 책찍질을 해야죠. 직원한테 직실을 하나요? 그렇죠. 불량이 나서 분명히 돌아왔을 텐데.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최대한 안 쓰면 좋은 메뉴겠지만 그렇죠. 네,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현장에서는. 그렇죠. 아무튼 요 매출 반입 명세서는 네. 매출권에 대한 환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거래처에 초성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자동으로 채워지고요. 네. 그리고 품목에 상품명을 입력을 해주시고 환불이 일어난 만큼을 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0개를 판매했는데 3개가 환불이 됐다. 네. 그러면 요렇게 3개의 수량만 환불이 됐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요렇게 작성된 거는 하단에서 발행, 발행일세, 발행메일, 발행팩스 통해서 발행할 수가 있고요. 거래명세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발행 목록과 임시 작성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발행을 누르면 환불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이제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는 장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매출 건별 대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 발행된 거래 명세서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건별 대장의 경우 좌측 목록에서 발행된 목록들, 네. 거래처에 어떤 거래 명세서가 발행이 되었다 한 장씩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반출 명세서 작성한 건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선택하면 다른 내용으로 다른 거래 명세서로 내용이 바뀌거든요. 네. 네, 이렇게 거래 명세서를 하나하나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저는 근데 이 매출 건별 대장에서 되게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중요한 기능이요. 저는 요 삭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요 거래 명세서 같은 경우 삭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무나 할 수 없어야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지만 또 분명히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관리자가 이 매출 거래 명세서를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매출 거래 명세서 삭제는 매출 건별 대장에 들어오시면 요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거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매출 거래 명세서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했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건 되도록이면은 삭제를 안 하는 쪽으로 하시고 맞습니다. 되도록이로 뭐 이렇게 좀 잘못 입력을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반입 명세서로 작성하셔서 비권란에다 추가로 뭔가 이렇게 적어두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이 삭제 기능은 되도록이면 안 쓰시면 좋은데 또 혹시 몰라서 저희가 넣어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네, 이 만약에 12월 26일 오늘 삭제를 해서 네, 내일 모레 정도는 네, 왜 삭제했는지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다음 달만 돼도 왜 이 자료가 없어진지 그렇죠. 기억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삭제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지금 네. 당장 보기에 아 저거 잘못된 건데 라고 싶어도 삭제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도 또 관련돼서 반입 명세서가 같이 떠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하시는 거를 저희는 좀 더 권장을 드려요. 삭제를 하신다고 한들 저희 쪽에서는 여기서 또 추가 설명드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반입 쪽으로 좀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매출 건별 대장은 이렇게 건건히 볼 수 있는 메뉴였고요. 네, 이렇게 매출 연속 대장은 이 거래 명세서 한 장 한 장을 상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며칠날 어떤 거래처에 어떤 상품이 얼만큼 팔렸다라고 쭉 일자로 네, 볼 수가 있는 메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건별 대장이랑? 저는 차이가 많이 느껴지죠. 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한 매출과 상품에 대한 자료를 시계열로 쭉 한눈에 보실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캐시맵이 약간 보기 편하신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기 편하게 이쪽도 만들어 두고 이쪽도 만들어 두는 거기 때문에 좀 보기 편하신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속 대장 설명을 드렸고요. 네, 네, 그리고 매출 지정 상세. 이 매출 지정 상세 메뉴에서는 아마 들어오시면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래처를 꼭 입력을 해야 하거든요. 네, 거래처는 오피스 네크로 디지털 그리고 조회 기간을 설정하시고요.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 조회 기간 동안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거래처와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 메뉴가 연속 대장과 다른 점은 네. 입금 내역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시계열로. 네, 시계열로 같이 보시고 이게 그러면 이제 합계와 잔액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메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별 명계수 메뉴입니다. 명계수, 명계수. 활명수. 아, 죄송합니다. 좀 힘드네요.
건별 명계수가 어떤 의미냐면요. 요 메뉴명에서 볼 수 있듯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와 수금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메뉴. 네. 그래서 통장 정리 메뉴에서 이제 보시면 잘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통장 정리에서 입금건 혹은 출금건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죠. 첨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첨부된 내역하고 같이 이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거래명세서로 매출 발행은 얼마가 됐고 세금계산서가 발행은 얼마나 됐는데 네. 수금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에 관한 내용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네, 아마 편하게 보시려면 요 거래처를 입력을 하시고 나서 조회를 하시면 아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매출 발생한 거, 증빙으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거, 네. 그리고 실제로 수금한 거,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한 번에 관리가 그쵸. 가능하겠네요.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화를 빨리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빨리 돈 달라고. 네, 네. 이만큼 나왔다.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별 명계수 현황입니다. 처별 명계수는 조금 발음이 세네요. 그렇죠. 처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래처별, 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수금 현황을 볼 수가 있는 메뉴고요. 네. 네, 그래서 요 차별 명계수는 철저하게 잔액 중심으로 네. 이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라이프 위드 같은 경우에 300만 원이 이제 매출이 일어났는데요. 거래 명세서를 통해서 네. 세금 계산서는 발행을 안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수금이 297만 원, 299만 7천 원. 끔찍하네요. 저걸 언제 봤죠? 네? 전화를 막 부지런히 했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담당자를 쪼아가지고 그러게요. 빨리 전화하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처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처별 명계수 현황이었습니다. 네. 발주서입니다. 네. 네, 발주서. 발주 좋죠. 발주하면 뭐 사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거래처에서 좋은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좋네요. 네. 아무튼 발주서. 네. 발주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매입에 관련한 메뉴이기 때문에요. 네. 거래처 명을 입력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처 정보가 입력이 되고요. 네. 수신 하면은 담당자님 귀한. 아니면 보통 수신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수신. 뭐 무슨 원재료 매입의 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아, 그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발주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위대하신 분이죠. 네, 이렇게 이 발주에 관한 일반 정보를 입력하고 네. 여기 프로젝트도 입력할 수 있고요. 네. 어떤 메모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비고란에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상품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상품 정보가 입력이 되고요. 여기서 수량을 조정해서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이 완료가 되면 임시 저장하거나 발행하거나 발행 인쇄, 발행 메일, 발행 팩스 보낼 수가 있고요. 네. 네, 발행 버튼을 누르면 발주서가 저장이 됩니다. 네. 네. 그렇죠. 임시 작성 버튼을 누르면 이 우측 상단에 임시 작성 목록에 나타나게 되고요. 네. 이 발행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 최근 발행 목록에 방금 전에 입력한 발주서를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이 버튼을 넣기를 해서 또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이 작성한 발주서를 토대로 네. 새로운 발주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이 가져오기 영역에서 기존에 발행됐던 발주서 그리고 매입 거래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사실 같은 이유로 쓰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발주서 대장에서는 발행된 발주서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좌측 목록에는 발행된 발주서 건들 누르면 우측에서 이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세 내역 확인하시고 인쇄 다운로드 그리고 뭐 발주를 취소한다든지 발주서 자체를 삭제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발주서를 매입 거래 명세서로 만들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매입 거래 명세서 발행할 때는 클릭 한번 하면 이제 거래 그렇죠. 명세서 작성이 완료가 되는 네. 거죠. 네, 이렇게 발주서 대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매입거래 명세서 메뉴입니다. 매입거래 명세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뉴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매입거래 명세서가 작성이 되어야 어떤 거래처에 어떤 상품을 얼마나 사왔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사용해야 하는 기능이고요. 네. 네, 요 매입거래 명세서가 작성이 되면 거래처 잔액이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네. 상품 재고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연히 과세, 변세, 영세 구분을 따라서 작성할 수가 있고요. 네. 상호란에 초성을 입력하면 저장되어 있는 거래처가 나타나고요. 네. 여기서 거래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거래처 영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네. 네, 품목명도 마찬가지로 상품명의 초성을 입력하면 이제 등록되었던 상품의 정보가 가져와지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수량을 변경하게 되면 단가 영원. 단가용은 네. 이렇게 사면 좋긴 하죠. 그렇죠. 거의 뭐 기부로 받는 건데. 그렇죠. 기분 좋긴 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단가를 영원에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단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가 입력하게 되면 네. 단가 곱하기 수량에서 공급바이스 세액 자동으로 작성이 네. 되고요. 네. 네, 만약에 단가가 상품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면 네. 품목을 불러올 때 단가도 당연히 가져와 줬을 거고요. 네. 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13만 원 합계가 나타났는데요. 네. 이거 할인해야겠죠. 구매할 때는 할인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빡세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요. 빡세게 아주. 이거는 아까 매출에서 500원 할인 시켰는데요. 네. 이건 3만 원 때려야 돼요.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행복하죠. 네. 원가를 이렇게 줄여가면은 정말 그렇죠. 네. 아찔하네. 상대방 업체에서는 아찔할 거예요. 진짜 아찔할 거예요. 그죠? 3만 원에 3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할인액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결제를 하셨다면 현금, 어음, 카드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현금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현금 출납장에 네. 이제 돈이 들어온 걸로. 네, 네. 그렇게 사용했다고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네. 어음도 마찬가지로 네. 어음 메뉴에 저장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요 매입 거래일 경우에는 관련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견적서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을 첨부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받은 거래 명세서를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신뢰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매출 쪽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실수가 있으니까 뭐 이게 정확한 값이냐라는 거를 좀 뭐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꼭 종이로 된 걸 받았으면 여기다가 꼭 첨부를 하시는 게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성훈 씨라면 저라면은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굳이 그걸 안 해도 이거 자체가 신뢰도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저는 이 부분을 좀 경리분들은 쓰시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전문가의 말씀이시니까 네, 당연히 그렇겠지만 네. 또 꼭 첨부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모레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다음 달 정도 되면 이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첨부를 해놓는 게 이제 머리보다 시스템을 믿어가는 게 그렇죠. 사람 손을 덜 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정확해. 그렇죠. 날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네, 그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매입 거래 명세서 저장이 완료됩니다. 네.
매입 반출 명세서인데요. 매출도 환불이 일어날 수 있지만 네. 매입도 당연히 환불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당연하죠. 이거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샀는데 문제 불량이야. 있어. 네. 바꾸 시켜야죠. 빠꾸시켜야죠. 네. 빠꾸시키는 기능이네요. 그렇죠. 상대방도 또 아찔해지겠네요. 아찔하죠. 3만 원 깎아놓고 그렇죠. 또 환불까지. 복장 뒤집어진 그렇죠. 서로 이까지 들긴 해요, 야, 진짜로. 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할 건 해야 해야죠. 돼요. 그렇죠. 네,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이 매입 반출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이렇게 했는데 뭐 불량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다시 보내겠다, 상고 취소하겠다, 그렇죠. 이런 의미죠. 네, 네. 그거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기능이고요. 마찬가지로 과세 변세 영세에 따라서 입력할 수가 있고요. 네. 거래처 명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거래처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네. 프로젝트도 입력할 수가 있고요. 품목에 초성으로 입력해서 상품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얼마나 환불할지 수량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수량 네. 입력하면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저장하게 되면 네. 환불이 완료됐고요. 사장님께서 거래처 사장님께서 뒷목을 잡으실 겁니다. 네. 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 네. 매입거래 명세서는 한번 눌러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요거 여러분들 이거 잠깐 한번 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입력해둔 거래 명세서가 있다면 넣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기존에 발행됐던 그렇죠. 매입거래 명세서를 네. 가져와서 환불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거를 수정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선택해서 들고 올 수 있다라는 점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빼먹을 뻔했네요. 네, 아주 중요한 자료죠. 이거 할 일이 치는 것도 일이거든요. 사실. 그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숫자 한번 틀려봐요. 완전 또 다시 뒤집어 엎어갖고 찾아야 돼요. 그거 어디서 틀렸는지 또 찾아봐야 되고. 네, 그렇죠. 찾기 힘들어요. 그러네요. 이 최경 발행 목록을 잘 활용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매입 건별 대장 메뉴입니다. 매입 건별 대장 메뉴는 발행된 매입 거래 명세서, 매출 반입 명세서를 건건히 확인할 수가 있는 메뉴고요. 그렇죠. 좌측 화면에서는 이제 발행된 매입 명세서들이 나타나고요. 네. 매입 명세서를 선택하면 우측 화면에서 해당 거래 명세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입 거래의 경우, 그러니까 매출 거래의 경우 매출 건별 대장에서 거래 명세서를 삭제했었는데요. 네. 매입 거래 명세서 삭제도 마찬가지로 매입 건별 대장 메뉴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담당자만, 관리자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꼭 신중하게 네. 쓰시길 바랍니다. 삭제는 정말 신중해야 하니까요. 네. 매입 연속 대장 메뉴입니다. 네, 매입 연속 대장 메뉴는 매입 건별 대장 메뉴에서는 상세한 거래 명세서 내용을 확인했다면, 그렇죠. 네, 연속 대장은 한 번에 쭉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를 시계열로 늘어서 쭉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거래처에 얼마를 매입을 했고 품목은 이렇게 됐다. 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또 엑셀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다운받으셔가지고 뭐 관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매입 지정 상세 메뉴인데요. 매입 지정 상세 메뉴는 거래처를 입력을 해야 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거래처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거래처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처를 입력을 하면요, 어떤 거래였고 금액이 어떻게 됐고 상품별로 이렇게 돼서 거래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내용이고, 지금 화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네. 이 매입 지정 상세 메뉴에서는 통장 정리에서 지급한 현황도 같이 그렇죠. 나타난다는 점. 네, 네. 결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 다시 나타났네요. 명계지. 네. 그렇죠. 명계지 현황이고요. 명계지 현황은 건별,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그리고 지급 현황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래처에
매입 거래 명세서가 이렇게 발행이 됐는데 네. 세금계산서는 얼마나 발행이 되었고 네. 요 거래 건들에 대해서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이고요. 네. 요 세금계산서 지급 같은 경우는 통장 정리나 카드 정리할 때 네. 세금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기능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거래, 이 세금계산서에 지금 얼마나 지급이 됐다 네. 이렇게 해서 미지급금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총 매입도 총 매입액, 반출액, 매입액 이게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개별로 말고 총액으로 알고 싶으시면 밑에 부분을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처별 명계지 현황입니다. 그래서 건별 명계지 현황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처별 명계지 현황은 거래처별로 명세서와 세금계산서와 지급이 어떻게 되어 있다, 총액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메뉴이고요. 네. 네, 마찬가지로 인쇄 다운로드도 가능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저요? 뭐 건별 명기지에 보시면 이쪽은 아무래도 품목들이 이게 나열되어 있는 반면에 차별 명기지에는 품목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거래처 잔액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액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메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업 담당 지정 메뉴인데요. 네, 저 메뉴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남 탓을 좀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사라진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영업 담당 지정 메뉴에서는 네, 이제 직원 명을 입력해서 네, 직원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좌측에 보시면 목록에서 캐시맵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 목록이 나타납니다. 네, 직원 목록이 나타나고 이 가운데서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거래처들이 나타나고요. 네, 여기는 좌측 목록에서 선택한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가 나타나거든요. 네.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대표님이시니까요. 홍길동 대표님은 전체 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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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요 거래처들을 담당할 거야라고 하시면 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담당 거래처 쪽으로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슉 넘어왔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홍길동 대표님께 이 담당 거래처가 네. 이제 배정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당연히 업무적으로 담당하는 거래처가 어디야라고 입력해 놓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네, 저희가 요 캐시맵 시스템 관리에서 네, 요 거래처 관련 매출 매입 정보들을 네. 담당자만 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직원들에게 보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공유할 것이냐 네, 요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담당자만 보게 해놓는다면 네, 요 매입 매출 권한이 있어도 네, 담당자가 아니라면 네. 자세한 금액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아. 금액들은 이제 최고 권한자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기밀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영업 담당자 지정과 거래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설정을 해서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어팀들은 비밀이 많은 부서니까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영업 기밀. 영업 네, 기밀.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회사가 돈 벌어먹는 게 영업팀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업 담당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래 내역 휴지통 메뉴인데요. 네. 말 그대로 휴지통이죠. 그렇죠. 네, 말 그대로 휴지통이고 견적서, 수주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네. 이런 문서들에서 삭제를 했을 때, 네. 삭제를 했을 때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이 거래 내역 휴지통으로 모입니다. 네. 여기서 상세 버튼을 눌러서 그때 작성되어 있던 거래명세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쭉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휴지통 비우기를 한다면 와우.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데이터를 다 날리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작업자들도
이렇게 작성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셔가지고 혹시나 뭐 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닭달까지 가갖고 닭달같이 달려가서 뭐 때문에 삭제했냐 빨리 토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용도로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되도록이면 여러분 삭제는 하지 마시고 삭제를 하신다라고 한들 시동 비우기는 정말 위험한 기능이니 정말 신중하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꼭 그런 말씀을 맞아요.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 내역 휴통 같은 경우는 네. 이 메뉴는 이제 직원분들에게 권한도 주지 마시고요. 그렇죠. 대표님께서 갖고 계셔야 돼요. 네, 대표님께서 갖고 계시거나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분한테만 꼭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거는 정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맞아요, 맞습니다. 네, 직원분들이 멋대로 삭제했다가 다시 생겼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매출 자료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네. 이거는 정말 그쵸. 월 손익도 다 틀려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사장님 바로 뒷목 잡습니다. 네. 빨리 데리고 앞에. 네, 그런 경우 생기니까 이건 정말 신중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